존윅은 거의 모든 사람이 고도로 훈련된 암살자이자 킬러인 세계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존윅 자신도 복수를 위해 수백 명의 암살자들을 죽였습니다. 그중 일부는 존윅이 정확하게 머리를 조준해 한 방에 순식간에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대들은 좀 더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상대들에 대해 집중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4편의 영화에서 존윅과 마주친 모든 인물들 중에서 누가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파이터였고 누가 가장 위험한 암살자였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점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이고 여기는 뗀코입니다. 저희는 매주 격투 분석 영상을 올리고 가끔 이런 파워랭킹 영상이나 비슷한 콘텐츠도 다룹니다. 이런 내용이 흥미로우시다면 편하게 앉아서 영상 즐겨주세요.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원하시면 구독도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할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이 목록에는 이름이 있는 캐릭터만 포함되며 반드시 싸움에 참여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킨스턴이나 마르키즈처럼 한 번도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캐릭터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이 죽인 이름 없는 암살자들 모두를 포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몇 시간이고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존이 한 방에 헤드샷으로 끝낸 이런 이름 없는 사람, 저런 이름 없는 사람, 또 다른 이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순위 매기겠어요? 그리고 누가 더 실력 있는지 저한테 말해보시겠어요? 네, 그건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솔직히 저는 첫 번째 존윅이 비 오는 날 보스전으로 끝날 줄은 전혀 예상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존이 비고르 싸움에서 완전히 박살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비고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비고는 윅이 얼마나 뛰어난지 바로 옆에서 직접 봤지만 그래도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있잖아요, 비고가 생각보다 훨씬 잘 싸웠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정말 말 그대로 그 뜻이에요. 비고는 즉시 죽지 않았고 비밀 무기였던 칼을 꺼냈을 때 실제로 존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죠. 하지만 그건 존이 일부러 그렇게 하게 놔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존은 즉시 그의 팔을 부러뜨리고 그의 칼로 그를 죽였어요. 에르네스트는 세르비아 출신의 암살자로 존윅의 머리에 1,4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을 때 그를 노리기 시작한 첫 번째 암살자였습니다. 이것은 왜 책 싸움에 칼을 가져오면 안 되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에르네스트는 거대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농구 선수 보바 마예르네비크가 연기했기 때문에 그의 키는 7피트 4인치입니다. 그는 그 크기와 힘을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싸움에서 그 힘에 의존하며 완전히 윅을 압도하고 순수한 힘으로 그를 때립니다. 윅이 공격을 막으려고 올바른 기술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큰 체격에도 불구하고 에르네스트는 여전히 가장 숙련된 파이터가 아니며 이 점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를 쓰러뜨린 것은 무엇일까요? 마커스는 존의 가장 오래된 멘토이자 친구 중 한 명이었고 시리즈 전체에서 진정한 암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즉, 목표를 끝까지 추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내고 몇 블록 떨어진 거리에서 머리에 총알을 쏘는 것이죠. 다른 암살자들도 마커스처럼 똑똑했다면 어쩌면 누군가가 실제로 존윅을 제거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계의 다른 사람들은 그를 향해 달려들며 총을 마구 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지금은 그게 최선의 전략은 아닐 겁니다. 마커스가 맨손 전투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가 뛰어난 사격 전문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미스 퍼킨스는 존윅을 제거하라는 임무를 받은 무자비한 청무 살인자였고 그 현상금은 200만 달러였습니다. 그녀는 그 임무를 콘티넨탈 호텔 내에서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녀는 존의 호텔방에 몰래 들어가서 기습을 시도했지만 마커스가 존에게 그녀의 존재를 알려주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몇 번 공격을 성공해 잠시 존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이때의 존윅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심각한 부상에서 아직 회복 중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녀는 그 점을 어느 정도 이점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잠든 상태에서 약해진 존 닉을 쓰러뜨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이 싸움에서 한 수 아래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존 닉 시리즈 대부분에서 우리는 샤론이 데스크 뒤에 있는 모습만 봤죠. 하지만 그의 호텔이 위협받았을 때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본격적으로 GDK. 항상 침착하고 냉정하며 프로페셔널했던 샤론은 방탄 장비를 한 킬러 부대와의 첫 충돌에서 살아남은 호텔 직원 중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았다는 것만 봐도 샤론이 이미 상당한 실력의 전투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장갑 관통탄이 장착된 산탄총을 들고 조금이라도 대등하게 맞서려고 했을 때도 샤론은 그들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로 존 닉을 따라가면서 존 닉이 하는 일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샤론의 전투 장면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샤론이 보여준 모습에는 여전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리에스는 산티노 디안토니오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하이테이블의 새 멤버가 된 만큼 산티노, 정말 더 나은 보디가드를 구해야겠어요. 우리는 영화 내내 그녀가 존과 맞서려고 하고 그를 상대로 매복을 이끌고 끊임없이 자신이 존과 대등하다고 행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둘이 싸우게 되는데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거의 끝나버립니다. 그녀는 그를 기습해서 잠깐 동안 푸시대거로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은 거의 힘 대 기술 혹은 힘의 부족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존 닉 같은 사람과 진지하게 맞설 만큼 충분히 강하거나 힘이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점을 이용해서 그녀를 이리저리 던지고 제압하고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카시안과는 달리 그에게는 칼날을 빼지 않는 전문가적인 예의를 보였지만 믹은 아레스의 신장에서 칼을 뽑아 그녀를 죽였습니다.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은 정말로 싸움에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인물입니다. 저는 분명히 킬라가 또 다른 비고처럼 그냥 큰 보스일 뿐 존에게는 별로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킬라가 바로 달리기 시작하고 싸우는 내내 흡입기를 계속 사용했을 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랐던 게 킬라가 흡입기를 들이마시고 뚱뚱한 몸으로 엄청난 싸움을 벌였거든요. 킬라는 실제로 믹에게 진지한 도전을 안겼고 이건 아리에스와의 싸움과는 정반대였어요. 이번에는 킬라가 존보다 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어요. 유일한 문제는 킬라가 존에게 제대로 된 타격을 가하거나 존을 난간 너머로 던진 다음에도 다시 존에게서 도망치기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그를 여기서 패배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미스터 노바디를 정말 좋아해요. 주로 그가 싸우는 방식이 좀 촌스럽지만 그걸 멋지게 해내고 또 실력으로 증명해내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멋진 방탄 백팩 겸 조끼를 가지고 있고 귀여운 강아지도 데리고 있어요. 그는 마커스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 목표를 제거하기 전에 몰래 추적하다가 멀리서 제거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래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미스터 노바디도 가까이 다가가서 직접 상대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제일 큰 장점은 훈련된 벨지안 말리노이즈라고 생각해요. 그가 항상 데리고 다니는 개가 있어요. 이 개는 소피아의 개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방탄조끼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는 훈련된 킬러와 사나운 개까지 상대해야 하죠. 행운을 빌어요. 아키라에 대해서는 많이 볼 수 없었지만 쿠키 영상에서 나온 티저를 보면 앞으로 그녀를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시마지의 딸이자 오사카 콘티넨탈의 컨시어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싸우는 훈련을 받았고 단순히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닌자로서 싸우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칼을 다루는데 엄청나게 능숙할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활과 화살, 사실 그녀는 활을 너무 잘 다뤄서 이런 총알도 거의 뚫지 못하는 방탄 갑옷을 입은 하이테이블 병사들까지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활과 화살로 그들을 쓰러뜨린 거죠. 아키라는 여기 있는 몇 안 되는 전투원 중 하나로 자신이 근육질의 거대한 남자들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면으로 그들과 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자신의 체격과 민첩함을 이용해 상대를 교묘하게 피하고 재빠르게 움직이며 다리 사이로 파고들거나 등 위로 뛰어오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를 공략합니다. 그녀가 앞으로 다시 등장한다면 이 순위에서 훨씬 더 올라갈 잠재력이 있습니다. 코지 시마즈는 오사카 콘티넨탈 호텔의 지배인으로 훌륭한 전사처럼 끝까지 충직한 친구이자 형제입니다. 6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시마즈는 여전히 엄청나게 위험한 전사였으며 특히 검술에 뛰어났습니다. 그는 검객으로서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살상 능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테이블 엘리트 특공대의 수십 명이 놀라운 방탄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총과 카타나로 그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케인과 맞설 수 있었지만 결국 케인이 그를 죽였다는 점에서 케인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CD는 하이테이블의 암살자이며 마르케드 프로몬의 부관입니다. 그는 존윅을 찾기 위해 오사카 콘티넨탈 공격을 이끌었고 쉽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며 콘티넨탈의 킬러 몇 명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존의 머리에 꽤 큰 현상금이 걸린 후 그녀는 다시 돌아와 존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미스터 노바디와 싸웠고 실제로 그의 개를 거의 죽일 뻔했지만 윅은 이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존 윅 앞에서 개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가 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는 다시 존을 마주하고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결국 존이 그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치디는 정말 질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는 뛰어난 전투가이고 위크와 맞먹는 방탄 갑옷을 가진 몇 안 되는 상대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치디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그의 지구력입니다. 그는 정말로 완전히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카시아는 지안나 디안토니오의 개인 경호원이고 그녀를 위크에게 잃었을 때 그는 존을 쓰러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그의 배짱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존이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걸 보고도 여전히 존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의 전투 스타일에는 복싱, 브라질리언 주짓수, 유도, 태권도, 크라브마가, 무에타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카시안에게 파이터로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점은 그가 존 닉과 맞서 싸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비록 그 존 닉이 방금 차에 치이고 또 50명 정도의 다른 사람들과 싸운 직후였지만 말이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점은 그가 존 닉의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닉은 그를 동등한 존재, 자신의 수준에 있고 전문가로서 예의를 갖출 만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모두에게 그런 말은 못하죠. 그는 아리에스에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키로라는 이름을 모를 수 있지만 그는 존 윅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싸움을 걸고 감당하기 힘들게 밀어붙인 첫사람이었습니다. 키로는 비고의 경호 책임자였고 요세프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영화 전체에서 유일하게 존 닉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권도에 매우 능숙했고 그 실력을 이용해 존을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물론 그 남자가 막 5년 동안 은퇴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게 이름 없는 암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어기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녀석들은 너무 뛰어나서 이 목록에 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제로의 최고 제자들이라서 핑카살랏의 달인이며 파이주츠 같은 여러 닌자술 유파에도 통달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함께 힘을 합쳐 존 닉에게 정말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게다가 존을 제외하면 마주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노비들은 존 닉과 싸우고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전사들 중 하나로 이는 많은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영광입니다. 케인은 시각장애일지라도 존 닉 세계관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사실 존 닉 자신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 암살자와 살인이 난무하는 지하세계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 중 한 명입니다. 밍춘, 쿵푸, 태권도 등 여러 무술을 결합한 전투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그는 시마즈와의 싸움에서 알 수 있듯이 검술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짧은 싸움에서 존의 총알 몇 발을 튕겨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각장애인 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사격 실력도 좋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시각장애라는 점이 단점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 남은 3명의 전사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모든 감각을 온전히 갖추는 게 아마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질 수 있는 모든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케인은 바로 상위 3명 안에 드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피아는 카사블랑카 콘티넨탈의 매니저였지만 그 전에 세계적인 암살자였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존처럼 싸우며 아이키도, 브라질리언 주짓수, 크라브마가 등 다양한 무술 실력을 뽐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로 총을 이용한 건프로 싸우는 것이 주특기입니다. 탄약이 떨어지면 그냥 총을 던져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녀가 존닉 세계관에서 상위 3명의 파이터라고 주장하려면 그녀의 개들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녀는 방탄조끼를 입은 2마리의 벨지안 말리노이즈를 데리고 있고 이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개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훈련되어 있고 이미 숙련되고 위험한 암살자와 2마리의 사나운 공격견이 합쳐진 셈입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자연의 힘과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제로는 존 닉을 잡기 위해 심판관이 데려온 주요 암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연히도 존 닉의 가장 열렬한 팬이기도 합니다. 제로는 매우 뛰어난 전투가였기 때문에 심판관은 그가 실제로 존 닉마저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로는 실제로 존 닉과 동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결국에는 패배했지만 제로는 이곳에 그 누구보다도 존 닉에게 더 힘든 싸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전투 스타일은 합기도, 우슈, 무에타이, 카포에이라, 펜착실랏,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닌주츠, 주로 켄주츠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뛰어난 검술가로 항상 빠르고 목적이 분명한 배기로 상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윅을 쓰러뜨릴 만큼 충분히 숙련되진 않았지만 1위에 오른 것은 당연히 존 윅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숙련되었거나 더 뛰어난 전투가는 없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존은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복수를 위해 다양한 무기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달인이라고 불렸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보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명성에 확실히 부응합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전투가입니다. 보통 브라질리언 주짓수, 유도, 주짓수, 아이키도, 크라브마가를 조합해서 싸우며 그는 상대를 능숙하게 제압하거나 압도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버텨내기도 합니다. 보통 여러 명의 상대를 한 번에 상대하죠. 그는 또한 싸움 도중에 상대를 관찰하고 싸움이 진행될수록 그에 맞게 적응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제로와 그의 제자들과의 싸움에서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가 비열하게 싸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아마도 존이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그의 총기 다루기 실력일 겁니다. 그는 사격 실력과 맨손 격투를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으며 잡기 기술과 정밀한 헤드샷을 함께 사용해 여러 명의 적을 한 번에 제압합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존 닉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 시리즈에서 그가 해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른 암살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최고의 암살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만의 생각과 느낌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오래 남아 계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청해주시고 저희를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세요. 이런 영상을 매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